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설대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CAT 종합주의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어떻게 치료가 되어 가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리얼한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유치원 때 치료를 시작해서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치면은 고도, 중도, 경도, 미미한 정도라고 네 단계로 봤을 때 이 아이는 중도에서 경도 정도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으며 ADHD로 과잉 행동이 심했고 상호작용이 어렵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본인의 이야기 위주로 대화를 했었고요. 일단은 과잉 행동이 너무 심해서 착석이 불가능하고 가만히 있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웠던 아이였습니다. 첫날 작년 봄에 한의원에 내원을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경우 모두 다 이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의력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시각 주의력에서 반응 시간이 매우 느리고 시간의 편차가 심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런 편차가 심했습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에서도 반응이 느리고 듣기의 집중이 굉장히 심했죠. 즉 보고 듣는 것 모두 외부의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었고 인지적인 발달에서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억제 지속 주의력이라고 하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집중할 때 훨씬 심각하게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작년 봄에 4월 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3개월이 지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4월 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시각의 저하가 심했고 청각의 저하가 심했었는데 다 심했죠. 이번에는 이제 억제 지속 주의력에서 저하가 3개, 경계가 하나였는데 경계가 하나로 남았고 저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시각에서도 저하가 경계로 바꿨고 청각에서도 저하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새롭게 간섭 선택 주의력에서는 역시 저하가 2개 있었는데 간섭 선택 주의력이라는 것은 집중을 할 때 주변에 방해 작업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런 방해 작업을 차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주의력입니다. 이것이 약할수록 단체 활동이라든지 여러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집중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시각 주의력에서 반응이 기복이 심하죠. 이 CAT 종합 주의력 검사를 볼 때는 이 SD, 1SD까지가 이제 양호한 수준이고요. 이 파란색 밑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평균은 여기 녹색이 있고요. 파란색에서 이 빨간색 사이는 경계선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빨간색 위로는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력이 많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는 거의 꼭대기에 붙어 있는 반응 시간이 느리고 기복도 심한 편이었는데 두 번째 3개월 치료를 받고 나서 반응 시간이 전보다 좀 빨라진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각 주의력에 있어서 처음에 왔을 때보다 물론 반응 시간은 아직은 느리지만 전보다 조금 덜 느리고 기복이 많이 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뇌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약과 청지각을 좋아지게 해주는 약을 썼으며 그리고 신경인지 훈련에서도 뉴로피드백 IM 청지각 훈련을 병행하였습니다. 집이 멀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를 하루 자고 다음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억제 주의력에 있어서도 처음에 비해서
그래프가 많이 낮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치료를 하고도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본원의 치료를 받기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치료들을 오랜 기간 지속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의원에 왔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저하가 많았었던 것이죠. 치료를 안 받아서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지면서 계속 그냥 모르는 채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알아도 이것을 치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이 되지 않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아져야 되고요. 이게 7월이고 그 다음에 그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CAT 종합 주의력 검사도 아이가 너무 피곤하다든지 너무 집중을 못한다면 결과가 약간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흐름과 추세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해 10월에는 청각 주의력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즉 아이가 알아듣는 것이 많이 좋아졌음을 의미하고요. 억제 지속은 지난번에 비해서보다는 약간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섭 주의력에서는 역시 조금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올해 4월 달입니다. 올해 4월 달이 됐을 때 시각 주의력에서 하나가 저하가 없어졌고 청각에서는 살짝 경계가 있었고 억제에서도 경계 3개, 저하 간섭에서는 저하 3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 같은 저하라 하더라도 이때의 저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하지만 올해의 저하는 얕은 수준의 가까스로 저하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청각에 있어서도 역시 큰 높은 산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억제 주의력도 전보다 좀 가라앉았고 간섭 선택 주의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0월에 검사를 해보니 처음과 비교했을 때는 청각과 시각에서는 아직까지 주의력이 부족하지만 청각에서는 거의 정상으로 나왔고 억제에 있어서도 거의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간섭 주의력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했을 때 작년 봄에 비해서 이만큼 이 두 가지가 정상으로 바뀐 것이죠. 나이가 더 지나게 되면 이 분할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도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 검사도 하게 됩니다. 이 평가는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가 작년보다 좋아졌어도 결과치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현재 나이에 맞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평가상에서 좋아져야지만이 아이가 더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절대평가에서 좋아진 것, 즉 작년보다 아이가 언어가 늘었어요. 아이가 작년보다 주의력이 늘었어요. 하지만 상대평가에서 똑같다라면 아이는 작년이랑 CAT 주의력 결과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더 늘어가는 속도가 즉 또래 아이랑 그 갭이 24개월인데 1년이 지나서도 아이가 언어가 늡니다. 하지만 또 또래랑 24개월 차이라면 그 갭은 줄어들지가 않은 것이죠. 즉 갭이 24개월에서 18개월, 15개월로 줄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진 거죠. 절대적으로 좋아진 것 플러스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주의력 검사 결과가 호전이 됩니다. 즉 그래서 종합주의력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좋아지더라도 상대평가상에서 또래 아이와의 갭이 더 줄었느냐, 또래 아이 수준에 근접했느냐, 또래 아이에게 수준에 맞춰졌느냐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에 이 아이는 청각 주의력과 억제 지속 주의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남은 시각 주의력과
간섭 주의력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이 아이에게 맞는 약들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한의원에서는 청지각에 대한 약 치료가 먼저 이루어지고 억제 지속에 대해서 약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쓰고 있는 약들은 여기까지는 매우 유효하다. 하지만 시각에 있어서는 아직은 약이 좀 약하다. 간섭에 있어서도 아직은 약이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난달부터는 이 시지각에 대한 부분, 시각 주의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섭 주의력에 대한 부분들의 약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약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약을 무조건 먹고 그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호전 반응을 보고 이 아이가 좋아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맞게끔 약이 다르고 그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약과 신경인지 훈련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개별적으로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치료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CAT 종합 주의력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의력이 실제로 좋아지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약을 쓰고 한약을 쓰고 신경인지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발달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이가 때가 돼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좋아지는 것 플러스 더 많이 좋아져야 또래와의 갭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 갭 차이가 줄어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능은 매년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 주의력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얼만큼 현재 좋아졌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안다면 앞으로 아이의 치료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인 리더는 추상적인 치료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치료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치료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3개월마다 꾸준하게 평가를 해서 남은 치료가 다 정상이 되거나 거의 정상이 되어서 이 아이가 또래 수준의 주의력, 정상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중한 내용들을 또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